이제 대부분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려고 하신 말씀이 이제 북한 인권법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인권법의 이야기인데 일단 여러 우리 교수님들께서 토론자들께서 지적하신 이것이 좀 남남 갈등으로 다시 좀 번져서 이게 우리 사회의 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작동하지 않게끔 좀 여야가 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이 법안을 일단 야당과의 논의를 하고 법안을 이제 저희는 통과시키는 게 목표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상의해 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가슴에 새기고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북한 인권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원 의원님께서 9월에 정기국회 제출 예정이신 북한주민 기본권 향상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다 보지를 못해서 성안된 부분을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 특히 무슨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부분에서는 아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북한의 남북관계 북한의 특수성을 두고 봐야 할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북한의 특수성을 두고 봐야 되고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우리가 인권운동을 했던 그런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에 비춰서라도 좀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류의 어떤 보편 정신이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같은 민족 국가에서 이것이 북한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는 것은 조금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원 교수께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아니냐, 대북 정책의 장애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외 정책도 외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현란하게 구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의 비판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유연성을 가지고 당근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못했다는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적이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채찍 당근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려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압박이 저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이 새로운 남남 갈등의 어떤 촉발 요인으로서 우리 좀 국민통합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하여튼 저희가 여야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좀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이제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어디서 늘 얘기를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라고 금강산 설악산이 다 제 지역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얘기가 딱딱해져서 여담으로 하나만 흘려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강산이 다들 북쪽에만 있는 줄 아십니다. 북쪽에만 있는 줄 아시는데 고성군 전체가 금강산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시령 속초 있을 때 보면 속초에서 다시 이제 영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실 때 이쪽 왼쪽에 울산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트망한 봉우리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절 이름이 금강산 화암사입니다. 왜 금강산 화암사냐면 설악산 신흥산 말산에도 불구하고 왜 금강산 화암사냐면 그 위에 나트망한 봉우리가 금강산 제1봉 신성봉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구령의 마산봉이 금강산 봉우리고 그 다음에 건봉산이 금강산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금강산 건봉산입니다. 건봉사입니다. 절 이름이요. 예, 건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줄기가 울산바위가 우리 전서에 금강산보다 주저앉았다 그러는데 멀리 못 간 게 아니라 딱 한 계곡입니다. 한 계곡만 건너갔으면 금강산에 들어가는데 한 계곡을 못 가서 갔는데 이 남쪽부터가 금강입니다. 그래서 잠깐 통일관광특구법을 말씀드리면 이 양쪽 법안이 다 공이 그런 남쪽 양쪽을 파주 쪽은 조금 이제 공업지대니까 조금 성격이 다를 부분도 있는데 같이
분단돼 있는 금강산을 껴안으면서 우리도 우리대로 관광지 어떤 특별 어떤 관광지로서의 아까 남북협력 기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성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정이긴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획이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이것이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특구로 변화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안들이 마련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재원 의원님께서 하여튼 저희 지역구 또 애로사항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만 금강산 전에도 많이 어려웠고 금강산 지금 이후에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십사는 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보상이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왜 오이사가 일어났느냐, 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제정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걸 입법화를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어떤 경제적인 현황에 있어서 무슨 정부가 뭐 특별 조치를 내놨고 거기에 있어서부터 피해 무슨 사업이나 업체가 있을 경우에도 이것을 다 향후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보상을 해야 되느냐, 뭐 사안은 그런 사람도 보상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것을 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문제냐 아니냐는 부분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좀 이게 아까 우리 실장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듯이 이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투자된 부분에서 어디까지를 피해액으로 봐야 되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장사가 다 잘 됐을 때 전제로 하느냐 뭐 어려울 때를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사가 되고 피해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답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